인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AI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가 우선은 풍성하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타게이트는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쓴 돈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딥시크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에 대한 기술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딥시크를 안 쓰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하이버 클로버엑스에 앞으로 다음에 연습시킬 때는 요 방법론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곧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는 정보 보안의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변화들을 만들었다. 최근에 뭐 딥시크 이슈 하면은 내용은 몰라도 또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이 딥시크 쇼크로 시장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있는 중국의 메인스트림이 아닌 중국의 변방 경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대학은 저장되는 되게 좋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1, 2, 3위는 아니니까요. 여기 출신들이 해외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은 돈으로 딥시크라는 것을 작년 1월에 V1 버전 1을 만들고 여름에 버전 2를 만들고 12월에 버전 3를 만들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1월 말에 이제 R1이라고 하는 출원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오픈엔 지금 O3까지 갔습니다. 시급하게 이거 나오면서 딥시크 충격 때문에 O3를 오픈을 했는데요. O1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뭐 맞먹는 수준인데 대단하냐?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할 수 있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에 했다. 어제 X.AI,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에서 그록 3을 공개를 했는데 오픈 AI하고라든지 다 어깨를 견줄만 하다. 뭐 통계상으로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요 정도 앞서는 건 뭐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회사 설립한 지 만 2년도 안 돼서 그리고 실제로 시작한 지는 1년 반 만에 했다라는 거. 이런 시간적인 것이 대단히 대단한 거고 딥시크도 되게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딥시크가 문제는 이것을 오픈소스로 풀었다. 오픈소스로 푸는 데는 많잖아요. 많습니다. 알리바바의 코안이라고 하는 AI 모델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메타의 라마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요. 근데 이 오픈소스로 풀려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술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오픈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라마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에서 쓸 수 없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근데 여러분 오픈소스만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흔히 말하는 튜닝해서 재조정해서 내 것처럼 쓰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거 같은 AI 모델 같이 고성능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근데 딥시크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에 대한 기술 문서를 되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쫓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기술 문서만 보고 우리는 딥시크를 안 쓰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하이버 클로버엑스에 앞으로 다음에 연습시킬 때는 요 방법론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건 정말 값진 자신들의 교훈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도 아니고 텐센트도 아니고 바이두도 아닌 이러한 중국의 변방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세계를 놀라게. 그리고 이거를 돈도 안 벌겠다 그러잖아요, 딥시크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냐,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만들 때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했어요. 네. 휴먼 피드백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챗GPT가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자꾸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했어요.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이에요. 이거를 계속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이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오픈 AI 같은 경우는 케냐에다가 시간당 $2 주고서 이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휴먼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 컴퓨터가 스스로 AI가 스스로를 평가하게 해줄 수 있어. AI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못했어요. 도장 찍어줄 수 있는 그 방법론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휴먼 피드백 과정 없이도 되게 빠른 속도로 AI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 방법론을 노하우로 공개한 거는 이건 네이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전 세계 AI 모델을 하는 뭐 R&D를 하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거고 AI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고 이 이정표를 공개했다라는 것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중국이 만들어서 뭐 정보 보안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이나 웹에서 그 딥시크 즉 중국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가 할 때는 그런 우려는 타당합니다만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벌써 변형된 모델들이 1,500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한국의 서버에서 설치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곧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는 정보 보안의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변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의 기술은 항상 퍼포먼스 경쟁을 합니다. 성능 경쟁을 해요. 근데 이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야 기술이 저렴해집니다. 기술이 저렴해져야 시장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AI 경쟁이 성능 경쟁에서 가격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가 딥시크 쇼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딥시크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꼬린 지점은 통과를 한 건 아니고 R1이 나왔으니까 R2도 나올 거고 R3도 나올 거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R1과 R2, R3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계점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R1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O1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래서 O3가 나온 거잖아요. O2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오픈 AI. 근데 O2는 영국과 독일에 있는 통신사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KT, LG 플러스, SKT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O2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브랜드 이름이니까. 그래서 O3로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O2에 가까운 거죠. O1의 넥스트 버전이니까. 자, 이런 비전을 얼마나 빨리 내놓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본인들이 한계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자체의 기술의 결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GPT보다 월등한 딥시크 2, 제2의 제3의 딥시크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네, 보시나요?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은 있죠, 여러분. 필리핀도 그렇고 제가 그런 나라를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AI 가속화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AI 모델 만드는 데 돈 엄청나게 들어서 시도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GPU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 H100. 그런 나라는 구하기도 더 어렵죠. 근데 이 딥시크가 하웨이의 그 어센드 910C에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중국이 차관 빌려준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하웨이 칩 사라 그래서 이거 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딥시크 내려받아서 AI 서비스들이 되게 그런 나라에도 확장이 되겠죠. 그런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포함됩니까? 북한이 포함되죠. 북한이 포함된다라는 거고 북한은 그걸 가지고 저는 경제에 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국방에다 쓸 겁니다. 요즘 AI 국방 대단히 중요한 화두고 제가 팔란티어 설명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북한이 AI 국방에서 한국을 앞서간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미중 갈등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딥시크가 나온 가장 큰 충격은 뭐냐? 미중 갈등에 피할 수 없음. 그리고 더욱더 첨예화되는 것. 그리고 타이완, 대만을 둘러싼 중국에 대한 타이완에 대한 침공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낸다. 왜? 지금 중국이 대만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TSMC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TSMC에 만약에 거기 갔다가 TSMC 칩을 세계 경제에서 될 경우에는 중국도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웨이 칩으로 TSMC의 칩의 50% 성능을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북한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 하웨이의 그 시장이 대단히 크게 확장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독립하게 되면은 중국은 타이완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첨예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인 BYD가 딥시크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뜯어보시면 딥시크에 물 들어올 때 노져온 거죠. 물 들어온 건 노졌는데 그 물이 진짜 물인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은 하웨이가 되게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으로 자율주행의 가격을 없애겠다.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BYD가요. 근데 하웨이가 쓰는 자율주행 기술은 다 하웨이 거예요. 하웨이의 모델을 갖다가 하나는 고급 모델이 있고 하나는 중저가 모델을 다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근데 딥시크를 넣어서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BYD가 내놓았던 지금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BYD가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걸 내재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AI 개발자들을 뽑아서 내재화도 시키겠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데이터를 BYD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걸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데 인스톨 베이스가 크니까 이 BYD가 깔린 차량에서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 테슬라처럼.
그래서 테슬라하고의 격차는 전 아직까지 지금 현재 기술은 하웨이의 기술이기 때문에 큰 격차가 테슬라하고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BYD가 자체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딥시크에 물 들어오니까 노젓는다는 경쟁으로 우리 또 딥시크 사용할 거야라고 하니까 딥시크 대단해, BYD 대단해 이런 식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 AI에 정말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30년까지 뭐 1,900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AI 앞으로 기술력 어떻게 보시나요?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은 거의 대등한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다 의사만 최고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특히 영재들에 대한 조기 교육도 대단히 많고 1년에 1,000명의 천재를 뽑는다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10년 넘었거든요. 엄청난 거고요. 그들의 유학가도 대부분 돌아오고요. 그리고 정말 수학 교육이라든지 과학 교육 엄청나고 또 엔지니어의 월급이 엄청나고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거기가. 말은 공산주의지만 능력 있으면은 자본주의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보다 몇 배를 더 버는데 의사 되겠어요 거기는. 다 엔지니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인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AI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본력을 해주면 GPU는 사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아마존 거나 구글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걔네 그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가 우선은 풍성하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은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AI 부분에도 있으세요. 근데 어디 가 계십니까? 다 오픈 AI도 한국분 가 계시고 어제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지만 미국의 AI 어제도 보세요. X.AI에서 그로크 발표하는데 보세요. 바로 일론 머스크 옆에 중국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도 많이 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는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죠. 임금 차이가 너무 나고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저 오픈 AI 취직해서 월급이 $1,000,000인데 네이버에서 저 오라고 하는데 연봉 3억 준다는데 파격적이라고 그것도 얘기하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미국에 있으라고 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거기에다가 또 이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스타게이트가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게이트를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규모가 대단해요. 5천억 달러니까 뭐 거의 7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1,000조 한다라는 거 뭐랑 비슷한 돈인데 스타게이트 대단해요.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알파벳, 그다음에 그 아마존 메타가 쓴 돈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4개 기업은 2024년과 2025년에 5천억 달러를 써버린 거예요. 스타게이트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 달러 쓰겠다는 거. 내년에는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앞으로만 해도 이건 중국 정부가 전체가 쓰는 돈을 넘어설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미국과 중국이라 볼 수 있고, 근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지난주 파리에서 열렸던 AI 액션 서밋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1,000억 달러 쓰겠다. 뭐 그래봤자 140억 정도, 150억 정도 되는 거죠. 1,000억 유로를 쓰겠다 그랬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AI 국방에만 1,000억 유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일종의 돈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유럽에는 인재들이 있어요. 뭘 했냐면 프랑스가 미스트리아라는 서비스를 AI 모델을 만들 때 프랑스 출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프랑스로 그러니까 호출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혼자 오지 말고 인도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월급 미국만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미국도 독일도 호환 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미국에 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미국은 잘 되는 거잖아요. 인도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지만 프랑스에서도 가고 영국에서도 가고 독일에서도 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각국으로 인재들이 돌아가고 있는 구성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한국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서 거기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픈 AI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요. 테슬라 이제 뭐 자체로도 AI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 되니까 1등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머스크의 좀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정말 전략 잘 썼어요. 보세요. 그록 3 발표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가고 갔다고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흔들기예요. 핵심은.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한테 고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 인수 제안했던 것은 독배를 준 거고, 오픈 AI가 독배를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준 의도는 뭐냐? 솔직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도 AI 기술이 가장 뛰어난, 아무리 딥시크가 나왔어도 가장 뛰어난 것은 오픈 AI 맞습니다. 오픈 AI가 맞는데, 지금 X.AI가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여기를 흔들어 놔야 추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열심히 투자해서 추월해야 되지만 여기 기업 경영을 흔들어 놓으면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흔들기 위해서 오픈 AI에 대한 구매 제안을 한 거죠. 목적은 뭐냐? 오픈 AI를 비영리로 계속 묶어두려는 거예요. 지금 고소도 한 것도 비영리로 했는데 너네 자꾸 영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거 문제 있어. 창업에 있는 비전, 아직 회사의 목표에도 비영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건 문제 있으라고 고발을 한 거고, 요번에 왜 비영리냐면, 오픈 AI 구조는 여러분 전체 상위는 비영리고요. 비영리로 처음에 시작했죠, 2015년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왜 뛰쳐나가냐면, 뛰쳐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영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부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부금으로는 AI를 못 만들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GPU도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비영리 여러분 기업 안에 영리 기업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하로 100%가 하는 거로. 이 영리 기업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거고, 지금 뭐 다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거고, 이제는 소뱅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안해해요.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엑시스를 투자했으면 여러분 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턴이 있으려면은 오픈 AI가 상장을 하거나 뭔가 어디한테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지금 샘 알트만이 하려는 게 뭐냐면, 전체를 다 영리 기업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기 우선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었죠.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구매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가 지난주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비영리 조직에, 그러니까 상위 조직에서 이사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오픈 AI는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오픈 AI 여러분 2024년에만 50억 달러 적자 받습니다.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6, 7조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기업이 6, 7조 원의 적자를 2024년에 본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투자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되게 주춤하고 뭔가 시큐리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보증,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보증을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할 때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보기엔 기가 막히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AI 분야에서 앞으로 또 이 경쟁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테슬라가 우선 FSD를 만들 때는 지금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하고 있는 AI 모델, 즉 그록이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 것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아디도 아직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 딥시크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쓰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를 연결시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피지컬 AI도 종합적으로 들어가고요.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집어넣지 않은 독특한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엔드-투-엔드 AI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X.AI가 이제 그록 3까지 갔을 때 여기에 리즈닝 모델을 자율주행에 추가시키면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도 퍼포먼스가 조금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 모델이 된다는 것, 인간이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내가 희망하는 바를 대화로서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보이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X.AI에, 이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로 연결돼 있지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정도 수준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너네 뭐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가 투자해 라고 해서 또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반발할 수 있고, 이거에 반발한 주주들이 법안에다가 또 막 소송 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록 3까지 갔으면 봐봐, 우리 지금 오픈 AI하고 어깨를 겨뤄,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만들었으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있으면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더 좋아지기 전에 X.AI 지분을 테슬라가 구매하는 게 좋겠네
라는 결정이 올해 안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 AI 기업을 독립적으로 X.AI를 만든 건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잘한 거고, 이 기술과 전통적인 FSD 기술이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기술이 병합되는 것,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갖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게 대한 테슬라의 지분 투자가 곧 저는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